안녕하세요. 요양TV 이용선 교수입니다. 사람과 경영에서 제공한 적중 문제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36.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용돈 관리, 2번 애완견 산책, 3번 명절 음식 준비, 4번 관공서 일보기, 5번 생일상 준비. 네, 정답은 4번 관공서 일보기입니다. 용돈 관리나 애완견 산책, 명절 음식 준비, 생일상 준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활동 지원은 두 가지죠. 동행과 대행입니다. 네, 동행은 대개 병원에는 함께 가야 되겠죠. 병원 동행. 대행 중에서는 관공서 같은 일을 우리가 대행할 수 있겠습니다. 37. 회음부 세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2번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씻긴다. 3번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네, 정답은 5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번부터 분석하면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서 다음으로 미룬다. 다음으로 미룰 수 없죠. 청결을 무시하고 씻겨서도 안 되겠죠.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이죠. 38.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기저귀를 사용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3번 식사와 수분을 줄인다. 4번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둔다. 5번 배설 욕구를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게 한다. 네, 정답은 이동변기를 사용합니다. 밤에 추워서 못 가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가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요.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하면 기저귀는 의존성을 우리가 갖게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했다고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으며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또한 식사와 수분을 줄이지 않죠. 네, 금기 질환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충분히 공급합니다. 또한 야간에 배뇨장애가 있을 때만 우리가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합니다.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두는 것도 이동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배설 욕구를 참았다. 욕구는 즉시 해결해 드려야죠. 39. 공복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콜라, 2번 믹스커피, 3번 자몽주스, 4번 따뜻한 우유, 5번 시원한 홍차. 네, 정답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콜라, 커피, 시원한 홍차 전부 카페인이 있어서 밤잠을 더 설치게 하죠. 자몽주스는 산이 많은 애야 속이 쓰릴 수 있는 그러한 음료가 되겠습니다. 40. 재가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후 바로 누워 쉬게 한다. 2번 고형 음식을 주어 사례를 예방한다. 3번 식사 일지를 작성하여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4번 식사 중 맛이 어떤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5번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한다. 정답은 식사 일지를 작성하여 영양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죠. 우리가 식사 후 사례 예방을 위해서 또 질식을 예방해서 30분 정도 우리가 앉힙니다. 그 다음에 고형 음식을 주어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례 예방법으로는 국이나 물이나 차를 고형 음식 전에 들여서 사례를 예방하죠. 식사 중 맛이 어떤지 식사 중에는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고요. 예, 가벼운 산보, 예, 이런 것 등이 우리에게 식욕을 증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1.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번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번 반드시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4번 왼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5번 손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네, 정답은 5번 숟가락 끝부분을 건강한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드립니다.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위로 해야죠. 왜냐하면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왼쪽에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 줄 필요가 없고 마비된 오른쪽을 우리가 쿠션으로 지지해 줘야 되고요. 반드시 눕지 않죠. 최대한 상체를 우리가 올려야 되죠. 상체를 올립니다. 왼쪽은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마비된 쪽, 예, 즉 오른쪽을 우리가 찌꺼기를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42.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번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정답은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해야 기도로 역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답니다.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치료한다.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발열과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네, 정답은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독감인데 혈액으로 감염되지 않고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 증상 발현 이후에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치료하진 않고요.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감염 후에 회복 중에 발열과 누런 가래가 생겼다는 것은요. 합병증이 생긴 겁니다. 합병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 아니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44.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2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 방수포를 깐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여준다. 4번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 내지 45도가 되게 붙인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1번 조용한 환경. 네, 대상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TV나 라디오를 켜게 되어 있습니다. 배변이 끝나면 배변 처리를 위해 침상머리를 수평으로 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한다. 침대 난간과 30 내지 45도가 되게 붙이는 것은요. 휠체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30 내지 45도지만 지금 간이 변기는 네, 항문을 중심으로 변기를 대드려야 되고요. 항문 중심으로 대드려야 되고요. 협조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대어드립니다. 45.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옮길 때 이동 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건강한 쪽이고요. 건강한 쪽 여기 보시면 30에서 45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에 30 내지 45도 붙이는 게 맞습니다. 46.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3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네, 정답은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갈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즉시 또는 자주 살펴본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바지를 내리고 면덮개를 덮어서는 안 되고요. 면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됩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조인다고 했는데 단단히 조이거나 또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이제 되지 않죠. 단단히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될 테고요. 또 통풍도 안 되고 여유 있게 하면 이제 변이 새겠네요.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다 교체한 후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47.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네, 정답은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상태를 봐서 대략 1 내지 1주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구는 우리 알코올 솜으로 소독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를 분리하진 않고요. 소변 주머니의 끝부분, 소변 주머니의 끝에 있는 소변 배출구가 있어요. 소변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을 버리고요.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닦아서 우리가 꽂습니다. 48.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3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칫솔질을 한다. 4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을 사용하여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네, 정답은 4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출혈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출혈 때문에 우리가 치실 사용을 제한하고요.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앞쪽으로 숙이고 합니다. 숙이고 하고요. 칫솔을 치아에 90도로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5도로 대고요.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면서 칫솔질을 하고요. 칫솔모는 단단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되고, 옆으로 강하게 하지 않고 아까 3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우리가 이를 닦습니다. 49.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1번 입냄새 방지, 2번 의치 변형 방지, 3번 구강 건조증 예방, 4번 잇몸의 압박 예방, 5번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잇몸의 압박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네, 잠을 자기 전에 잠을 잘 때 우리가 8시간 정도 제거하는데, 잇몸의 압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8시간 정도 뺍니다. 치매 파티에 가시면요, 치매 파티에는 잠잘 때 6 내지 7시간 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시간, 6 내지 7시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50.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옳은 방법은 1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2번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3번 방수포를 머리와 목 밑까지 깔아둔다, 4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5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빗질하여 정돈한다. 네, 정답은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입니다.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방수포를 머리와 목 밑까지가 아니라 어깨 밑까지 깔고요. 수건은 가슴에서 허리까지 감싸는 게 아니라 방수포 위에 깔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감싸야 됩니다. 어깨를 감쌉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를 느끼시니까 한기를 느끼심으로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빗질을 해야 됩니다. 51.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5번 차가운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네, 정답은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주는데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발라드리고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바뀌었네요. 발가락 사이는 우리가 알코올로 세심하게 닦는 게 아니라 물과 비누로 닦아야죠.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하셔야 됩니다. 약을 바르거나 잘라내지 말고 보고한다 입니다. 10 내지 15분 담갔다가 손발을 우리가 닦습니다. 손발톱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10 내지 15분간은요 따뜻한 물에 우리가 담그고요. 그 다음에 왜 담그냐, 손발에 있는 각질이나 다른 말로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하기 쉽게 담급니다. 52.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 옆으로 돌려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5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5번이네요.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죠.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닦냐면 방광염을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요록의 감염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닦습니다.
어깨에서 손목이 아니라 손목에서 어깨,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발 쪽이 아니라 발 쪽에서 허벅지인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줘서 정맥혈액을 잘 순환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고요. 뒤를 닦을 때는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건 맞는데요. 목부터 둔부 쪽으로 이렇게 닦습니다. 54.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멀리하여 지지면을 넓힌다. 2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3번 다리를 모으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4번 무릎을 펴서 무게중심을 높게 한다. 5번 손목이나 팔꿈치 등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정답은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고요. 1번 대상자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신체 손상을 입죠. 그래서 가까이가 정답이고요. 지지면을 넓히는 건 잘 맞았습니다. 다리를 모으지 않고요. 다리를 벌리고 지지면을 넓히는 게 다리를 벌리는 거랍니다. 양다리의 치종을 지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무릎은 굽혀야 되고요. 무게중심은 낮춰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낮춘다입니다. 손목이나 팔꿈치에 작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근육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다리나 몸통 같은 우리가 큰 근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 2번 청심환을 먹이고 옆에서 관찰한다. 3번 찬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4번 담요를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준다. 정답은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옮겼더니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네요. 이거는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기립성 저혈압. 이럴 때는 원래 자세로 눕히고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56.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정답은 2번 반좌위입니다. 반좌위. 호흡곤란 때는 우리가 반좌위를 통해서 숨을 쉬기가 용이하도록 해드려야죠. 1번은 축의네요. 축의. 축의는 우리가 관장할 때 하고요. 관장 또는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고요. 4번은 보구이네요. 보구이는 등 근육을 쉬게 하거나 등 근육에 상처가 있을 때고요. 1번은 앙화위네요. 5번은 앙화위인데요. 앙화위는 우리가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 하죠. 반좌위는요, 호흡곤란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수할 때, 또 식사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반좌위를 사용합니다. 57.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번 대상자의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번 침대 위에서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 돌려 눕힌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첫째 돌려 눕히려는 쪽에 씁니다. 돌려 눕히려는 쪽. 근데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먼 쪽 어깨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내 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예, 뒤에서 방향 볼까요? 방향 앞으로 향해서 가는데, 예, 앞바퀴를 들었어요. 그죠? 앞바퀴를 젖혀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바퀴를 드는 거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턱을 오를 때, 네. 두 번째, 턱을 내려갈 때, 세 번째, 예, 울퉁불퉁한 길이죠. 울퉁불퉁한 길인데, 울퉁불퉁한 길은 우리가 젖혀서 계속, 예,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59.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준비운동 후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2번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5번 전후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불편한 쪽에 서서 불편한 쪽에 몸을 지지해 드립니다. 네, 걷기 전에 우리가 균형 잡기가 있는데요. 균형 잡기 걷기 전에 해야죠. 균형 잡기. 첫 번째는요, 제자리에서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가 걷는 연습을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물체를 잡고 걷습니다. 제자리 걷기를 하죠.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요. 예, 우리가 몸은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후좌우로 우리가 몸을 이동하는 것도 하긴 하는데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60.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네, 여기 왼쪽 편마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쪽 왼쪽이 편마비라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네, 우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평지 이렇게 지팡이로 걸을 때요. 언제나 기구인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네, 지팡이가 먼저 나가니까 이거는 이지선다나 마찬가지네요. 네, 근데 올라갈 때는 지건마이고요. 내려갈 때랑 평지는 지, 마, 건 순서인데요. 지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를 걷고 있네요. 평지를. 그래서 지, 마, 건이니까 네, 지팡이, 그 다음에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다리, 그리고 건강한 오른쪽 다리 순입니다. 61.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1번 이동욕조, 2번 수동 휠체어, 3번 배회 감지기,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전동 침대. 네, 정답은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우리 장기요양 급여로 복지용구 몇 가지 있죠? 18가지가 있는데요. 네, 구입이 10가지고 대여가 6가지고요. 예, 자유롭게 구입과 대여가 둘 다 되는 게 2가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여되는 것과 둘 다 할 수 있는 것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육창 예방 매트리스, 그 다음에 경사로, 이 2가지는 구입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여하는 건 조금 이제 가격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동욕조, 수동 휠체어, 배회 감지기, 전동 침대에다가 2개 더 있습니다. 수동 침대, 그 다음에 목욕 리프트. 예, 이렇게 6가지는 우리가 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값이 싼 성인용 보행기를 비롯해서 것들은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62. 간이 변기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2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4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번 대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정답은 열탕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예, 변이를 자극하고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게 하려면 변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따뜻하게 데핍니다. 네,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을 수 없죠. 침상 배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협조할 수 있을 때는 엉덩이를 들고,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옆으로 눕게 해서 변기를 우리가 끼워 드려야 됩니다. 조명은 우리가 변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서 밝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의는 벗겨두지 않고 아래로 우리가 내리죠. 벗겨두지 않습니다. 내리고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릎 덮개를 덮어서 하의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버리지 않고요. 우리가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안 버리고 보고입니다. 보고한다입니다. 열탕 소독을 견딜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독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소독제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변기를 사용하는 거 함께 정리해 두세요. 63.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3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4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5번 떠먹이는 것보다 맛있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네, 정답은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입니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이지 않습니다. 예, 좀 맑은 거는 우리가 기도로 넘어가서 위험하죠. 그래서 말아 먹이지 않고요. 계란은 완숙보다 반숙으로 해야 되고요.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라고 했는데 신맛이 강할 때는 맑은 침이 나와서 이 역시 기도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례를 유발합니다.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가 아니라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이는 유제품이 훨씬 더 자세도 아래로 숙여서 좋고요. 그 다음에 맑지 않아서 사례가 덜리지 않아서 떠먹이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64.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2번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 4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여러 번 헹군 후 탈수를 한다. 5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네, 정답은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립니다. 이제 발냄새 같은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발냄새 나는 양말 같은 거는 붕산수에 담갔다가 말립니다.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물이 빠지겠네요. 그렇죠? 물 빠짐 때문에 락스에 담글 수 없고요. 립스틱은 초벌 세탁하지 않고요, 선생님. 네, 버터를 바른 후 아세톤을 톡톡 쳐서 지웁니다. 또는 폼 클렌징 크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은 비눗물을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탈수하고 헹궈야 우리가 잘 헹궈집니다. 탈수 시간을 길게 하진 않죠. 우리가 짧게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세탁물에 맞게 탈수를 하는데요. 구김과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65.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수건, 2. 이불, 3. 스웨터, 4. 면 티셔츠, 5. 노란색 블라우스. 정답은 5번 노란색 블라우스입니다. 예, 블라우스는 되게 이제 옷걸이에 걸고요. 예, 색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늘에다 합니다. 이 사선은 그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파란색 블라우스, 또 파란색 무늬,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 이런 것들 모두 이런 건조 표시, 햇님 표시에다가 예, 그늘에 또 옷걸이에 해야 되죠. 66.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십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줘요. 1번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2번 손자가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3번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4번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공감적 반응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예, 공감이 뭡니까?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해드리고, 예, 그리고 대상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함께. 예, 이해해드리고 함께하는 것. 네, 그게 공감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67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걸을 때에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3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4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5번 여기저기와 같은 지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한다. 네, 정답은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모든 촉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해시키기 어려운 그런 사물은 우리가 촉각을 이용합니다. 나란히 옆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면에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걸을 때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가 아니라 앞에서 걸으면서 끄는 듯이 해야 되고요.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안 되겠죠? 눈이 안 보시는데 많이 놀라겠네요. 그래서 말을 먼저 건네고 신체 접촉을 할 수 있고요. 여기저기 같은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명사로 자세히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68.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번 운동장애 대상자, 2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진압력장애 대상자, 5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네, 정답은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우리 의사소통론에서요, 운동장애 대상자 배우지 않고요, 진압력장애 대상자가 아니라 치매 대상자 배우고요, 주의력 결핍 대상자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지선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 언어장애 대상자, 치매 대상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언어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건 아무래도 언어장애 대상자겠죠. 예, 이왕 나온 김에 시각장애 대상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앞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촉각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오른쪽, 왼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69. 치매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1번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번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번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번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번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주어요. 네, 정답은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입니다. 우리가 항상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를 알려드려야 돼요. 현재. 네,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있어요. 네, 식사할 때도요.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에요. 함께 주무세요. 예, 여름이니까 방한복 벗고 나가요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7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2번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3번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5번 조명을 조절하여 실내를 어둡게 한다. 예, 정답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다가 갑자기 안절부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71. 치매 대상자가 돈을 달라며 따라다니며 반복해서 말을 걸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2번 콩 고르기를 같이 하자고 한다. 3번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빈 지갑을 보여주며 그만하라고 한다. 5번 시설장에게 여쭤본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네, 정답은 콩 고르기를 같이 하자고 우리가 관심을 돌리는 건데요. 네, 반복 행동이나 반복 질문일 때는 대처 방법이 관심 돌리기입니다. 관심 돌리기의 사례는 많지요. 나물 다듬기도 있고요. 나물 다듬기, 고구마 순 다듬기, 고구마 순 다듬기, 그리고 빨래 개기도 있고요. 공놀이 하기, 네, 꽃 보러 가기, 화분에 물 주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릴 수 있답니다. 72.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다 먹은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2번 음식을 큰 그릇에 넉넉히 담아 낀다. 3번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주고 소화제를 먹인다. 4번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5번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주의를 준다. 네, 정답은 다 먹은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우리 밥을 달라고 할 때 선생님 대처 방법이 우리 책에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가장 많이 기출됐고요.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둬서 음식이 남아있고 이제 또 물기가 마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스로 달력의 체크, 달력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작은 그릇에 적은 칼로리가 되는 음식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식후에 이를 닦는 것도 대처 방법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73.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아들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2번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3번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5번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네, 정답은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입니다. 네,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 됩니다. 환각, 착각, 환시, 환청 있을 때는 감정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는 것이 대처 방법으로 옳습니다. 74.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실에 있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눕는다. 1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앤다. 2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3번 대상자를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4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번 시설의 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네, 정답은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입니다. 예, 관심 돌리기죠. 예, 우리 문제 행동들이 있을 때 관심 돌리기가 대처 방법으로 이제 있으니까 선생님들 관심 돌리기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75. 치매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2번 낮에 충분한 수변을 취하게 한다. 3번 해질 무렵에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4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5번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한다. 정답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인데요. 예,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하네요. 예, 우리 석양증후군이네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가 정답이고요. 우리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선생님 밤새 석양증후군이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잠은 이제 밤에 우리가 자도록 해야 되고요. 해질 무렵에 혼자 있으면 석양증후군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함께 있는 곳이 석양증후군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은 켜고 그 다음에 불도 밝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대처 방법으로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면 안 되고요. 아주 단순한 또는 좋아하는 그런 이제 소일거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76.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인지자극 훈련은 1번 날짜 계산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얼굴 삼행시,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뇌건강 일일기 쓰기. 정답은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예, 악기 연주 중에 탬버린 연주 있죠. 예, 여기 중증인지 대상자네요. 우리 여기 나머지 나와 있는 날짜 계산, 얼굴 삼행, 물건값 계산하기, 뇌건강 일기에다가 손가락 낭독회, 예, 이것들은 전부 선생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합니다. 네, 하는 인지 자극 훈련이랍니다. 77.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신속히 알린다. 2. 주위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연장자의 지시를 따른다. 3. 담요를 덮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4.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다. 5.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응급처치를 한다. 정답은 5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응급처치를 한다입니다. 상태를 파악하고 맞는데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119 상태를 파악하고 119에 연락을 먼저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족과 우리가 그 다음에 기관장에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슈퍼바이저에게. 또 주위에 있는 가장 연장자가 아니라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지시를 따라야 되고요. 담요를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급한 것이 선생님 또는 어떤 손상 부위를 제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출혈할 때는 우리가 지혈이 우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응급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응급처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78.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법은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먹인다. 2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3번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네, 정답은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남은 약과 구토물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먹이는 약물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고요. 옷을 느슨하게는 맞고요, 선생님. 또 먹이는 거 위험하죠, 선생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며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 의식이 없을 때 구토할 때는 이 자세가 맞지만 선생님 엎드리진 않죠. 측의 또는 고개를 옆으로 눕히는 거고요. 구토물은 즉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토물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79.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약 3cm 정도 눌리도록 압박한다.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3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며 압박한다. 4번 압박된 가슴이 눌린 상태로 유지되도록 압박한다. 5번 가슴뼈 아래쪽 명치 부위를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네, 정답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는 게 맞고요. 예, 가슴은 몇 cm 눌려야죠? 네, 5cm.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하고요. 얼굴과 가슴을 우리가 10초 이내 호흡을 확인하는 거고요. 압박된 가슴이 눌린 상태로 유지되면 안 되고요. 선생님은 완전히 이완하도록 이완되도록 우리가 압박대 이완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슴뼈 아래쪽 명치 부위를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를 우리가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됩니다. 80.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켜기, 나. 제세동, 다. 전극 패드 부착, 라. 심장 리듬 분석. 예, 정답은 2번입니다. 기계를 가져오는 대로 우리가 전원을 우선 켜야 되고요. 예, 마지막에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이 전원 켜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세동 2번인데요. 네, 샹들리제, 프랑스에 있는 샹들리제 거리가 아니라 순서가 전원 켜기, 패드 부착, 리듬 분석, 제세동, 전페리제입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